안녕하십니까. 완독이 힘들 때 듣는 독서 소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헤르만 헤세의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위대한 작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 수려한 문장들을 행복, 사랑, 예술과 같은 주제로 묶어서 읽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찰나의 독서로 진한 파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아는 것은 거의 같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 사랑은 부탁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 안에서 확신에 도달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끌려 다니지 않고 이끌 수 있다. 그는 사랑을 하면서 자신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사랑은 불가능하다. 자신을 증오해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증오하는 행위는 삭막한 이기주의와 마찬가지로 끔찍한 고립과 절망을 가져온다. 남자가 일생 동안 저지르는 일의 대부분은 비록 다른 핑계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여자 때문이다. 나는 부정과 변덕, 환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사랑을 지구 어딘가 한 지점에 못 박아 걸어두고 싶지는 않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그저 허상에 불과하다. 나는 우리의 사랑이 한 곳에 머물러 정조와 도덕이 되는 곳에서는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보다 헛된 짓은 없다. 그런 생각은 민요나 군가와 비슷하다. 수천 가지가 떠오르지만 후렴은 끈질기게 반복된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인데도 말이다. 사랑하는 대상을 과대평가하는 탓에 대립과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생명이 넘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랑 그 자체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아름다움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숭배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행복을 선사한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좀 멍청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현자라는 느낌이 든다. 교활함보다 더 멍청하고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또 있을까?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난 뒤에야 그곳이 파라다이스였다는 걸 깨닫는다.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만족감과 더불어 슬픔이나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다.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만 가질 수 있다. 방랑자는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향락을 누리는 사람이다. 기쁨이란 한 대뿐이라는 걸 머리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랑자는 잃어버린 것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한때 좋았던 장소에 뿌리를 내리려 안달하지 않는다. 해마다 같은 장소에 가는 여행객들도 많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꼭 다시 오겠다고 다짐하지 않고서는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선량한 사람들일지 몰라도 훌륭한 방랑자는 아니다. 그들에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도취나 보리수꽃을 꺾는 여자의 수집 욕구에 있을지 몰라도 고요하고 심각하면서도 즐거운, 언제라도 손 흔들어 작별을 고하는 방랑자의 마음은 담겨있지 않다.
유머 작가의 책 제목과 주제는 모두 구실에 불과하다. 사실 그들의 주제는 딱 하나뿐이다. 인간의 삶은 너무도 비극적이고 거짓투성이라는 것. 그럼에도 이 비참한 삶이 너무도 아름답고 값질 수 있다는 것. 비극과 유머는 반대가 아니다. 만일 반대라면 한쪽이 다른 쪽을 절절히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수준 높은 유머는 인간이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육체의 고통이 계속된다면 그 고통을 없애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웅적인 인간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처럼 고통에 맞서 저항하고 고통을 부인하려 이를 악물지어. 그런 태도가 멋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진짜로 고통을 이겨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나의 경우 고통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고통에 맞서지 않고 도치나 모험에 나를 맡기듯 고통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너의 투쟁이 아무 소용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내 인생은 무미건조하지도 어리석지도 않게 될 것이다. 선한 것, 이상적인 것을 얻으려 투쟁하며 반드시 그것을 쟁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더더욱 무미건조해질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미리 묻는 인간은 절대로 행동하지 않는 법이다. 중요한 것을 의식의 영역에 계속 잡아둔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좋은 관계를 수월하고 유동적인 관계를 맺는 것만이 자아 발전을 꾀하는 길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유기체인 것이다. 인간은 확고부동한 존재도 완성된 존재도 아니다. 유일한 존재도 확실한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이며 실험이며 예감이고 미래이며 주사위 던지기요 새로운 형태와 가능성을 향한 자연의 동경이다. 복종은 미덕이다. 문제는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하는 것이다. 고집 또한 복종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정한 법에 복종을 하면 누구한테나 사랑과 칭찬을 받는다. 이런 법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고집뿐이다. 고집이 센 사람은 사람이 만든 법과는 다른 법에, 즉 자신의 의미에 복종한다. 여행을 떠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란 대담한 생각을 품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모든 사물과 인간과 사건에서 답을 구하고 싶은 위험한 욕망과 다를 것이 없으며 더 나을 것도 없다. 그런 욕망은 계획이나 책 따위로 잠재워지지 않으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대가로 지불한다. 마음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개성이 강한 사람은 일상의 영역을 탈출하여 새로운 것과 마주쳤을 때 그 개성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순수하게 표출한다. 책임지기 싫어하고 스스로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영웅을 원하는 법이지요. 예술가를 포함하여 재능 있는 인간들은 고독을 천형으로 지고 태어났다. 행운이 있어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환상을 가슴에 품은 이들이
이런 고독을 남 앞에서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일이며 또 옳은 태도인 것 같다. 재능 있는 인간은 결국 평범한 인간들의 황폐하고 비극적인 한계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이런 깨달음에 온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되어 인간을 경멸할 것이고 그런 상태를 자신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애써도 예술가와 사상가는 살을 내는 듯한 엄청난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것은 외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우리 자신 안에서만 체험하게 되어 있다. 마음의 빛이 어떻게 밖으로 투사될지, 우리가 어떻게 신화와 위험을, 어떤 쾌락과 신과 악마를 만들어낼지, 그것은 객관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데미안으로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사실 한 작품만으로 기억되기에는 아쉬운 작가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영혼과 사색을 엿볼 수 있는 문장으로 내면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책에 대한 추천이나 독서 소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코멘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독서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